안녕하세요. 격리TV 한나란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 격리 A to G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컨셉상 반말로 진행되니 참고 부탁드려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땡스 부탁드리며 1대1 개인 맞춤과외, 그룹과외와 멤버십 한정 영상, 격리 업무 대행 서비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A. 중소기업 격리란?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회사의 안살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지. B. 중소기업 격리는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해? 자금 계획도 하고, 실제 집행도 하고, 회계 프로그램으로 자체 기장도 하고, 신고 서류를 준비하기도 하고, 거래 명세서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또 재고 관리 등 업종별로 업무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다. C. 업종마다 업무가 다르다고? 무역업을 하는 회사는 수입 수출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라면 재고 관리를 하고 비영리 단체라면 예산을 책정하고 관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라면 부가하는 업무를 하고 회계감사 대상 법인이라면 회계감사를 준비하고 투자를 받은 회사이거나 외국계라면 매달 결산을 하지. D. 회사마다 업무가 다르면 어떻게 해? 기본적인 업무 베이스는 동일하다. 이 업종만의 특수한 업무라면 인수인계가 아주 중요해. 사수가 따로 있으면 더 좋지. 없다면 별도로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 2. 중소기업 격리로 일을 하려면 우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부터 써서 지원해봐. 사무보조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 그러면 이직할 때 연봉 인상이나 커리어를 위해 자격증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다. F. 처음 격리로 일하는데 어떤 회사가 좋아? 처음 격리로 일하면 무조건 상사가 있는 회사가 좋다. 규모가 있어서 직원이 최소 20명이 넘는다면 부서나 팀이 있으니까 그때 부서에 상사가 있겠지? 그럼 상사가 일을 잘 알려줘? 사람마다 다르긴 해. 사람운이 있어야 하지. 보통 상사도 자기 업무 하기도 바쁘니까 잘 안 알려줘. 근데 그렇다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 만약 일을 친절히 알려주는 사수가 있다면 감사의 표시는 꼭 해라. 너도 나중에 사수가 되면 알 거야. 일을 알려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H. 첫 직장인데 어떤 회사가 안 좋아? 처음 입사하는 회사인데 혼자서 일을 모두 하는 회사. 그리고 인수인계 잠깐 받은 걸로 혼자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대표나 상사가 있는 회사. 쉬운 일이라며 무시하는 회사. 미래가 보이지 않는 회사. I. 딴 건 알겠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회사가 무슨 회사야? 미래는 과거와 현재를 보면 알 수 있어. 전임자가 그만둔 이유와 해놓은 업무 데이터를 먼저 봐봐. 그리고 급여 테이블을 보고 직급 대비 얼마를 받는지 봐. 아, 이 정도 직급이면 이 정도를 받는구나. 나도 그 정도 직급으로 승진하면 이만큼 받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함정은 격리는 같은 직급이어도 연봉이 다른 직종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아니면 가족이라고 일반 직원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지. 얘기하다 보니 함정이 많아도 너무 많네. 그리고 참, 재무제표와 장부를 파악해봐. 세이, 중소기업 격리의 미래는 어떨까? 내가 미래를 파악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격리가 없어진다면 그건 아주 먼 미래가 아닐까? 정말 격리가 필요 없다면 지금도 격리를 뽑지 않겠지. 근데 어느 회사건 격리는 꼭 한 명씩은 있어. 진짜 어떤 업종이든 어떤 규모든 회사가 망해도 보통 끝까지 가는 건 격리야. 정리해야 될 게 많거든. 또 한 회사에 오래만 일한다면 보통 돈 관리하는 사람이 파워가 제일 세지. 내 생각으로는 격리를 한다고 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K. 그럼 격리 업무를 잘하려면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아무런 이슈가 생기지 않고 평소와 같이 회사가 잘 돌아간다면 격리가 일을 잘하는 거야. 근데 여기 또 함정이 하나 있네. 격리 쪽으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생기거든.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나중에 그 문제가 터져. 근데 그 문제가 상당히 큰 경우가 많다. L. 큰 문제라니? 장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것은 기본이고 돈도 잘못해서 이중으로 나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아. 그러다가 자칫 잘못해서 세무조사라도 받는다면? 아이고야. M. 세무조사?
응, 정기조사와 특별조사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 보통 사업 목적으로 제대로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매출 같은 거 신고 누락한 것은 없는지 조사하지. 그러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뭐 적게 내는 회사도 있는데 그 회사는 경리가 일을 진짜 잘한 거야. 막 세무조사 받아서 세금 나왔다고 혼내는 게 아니라 그 경리는 인센티브를 줘야 해. 정말 세무조사 받아서 최악의 경우는 회사는 안 망해도 대표는 망하는 경우를 봤어. 그래서 대표가 격리를 꼭 챙겨야 한다. N. 근데 우리 대표는 엄청 쉬운 일이라며 무시하는데? 그런 회사도 많지. 격리를 무시하는 회사는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난다. 회사가 커질수록 격리가 더 중요해지고 상장이라도 해봐. 격리가 일이 얼마나 많아지고 중요해지는데 결국 잘 되는 회사를 못 봤다. 나도 그 수준에 머무르기 싫다면 빨리 이직을 알아보는 것이 좋아. 5. 우리 회사 세무회계 사무실이 너무 불친절해. 진짜 불친절한 담당자가 있는 세무회계 사무실이 있다. 과한 프라이드로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더 어려운 단어를 들며 이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많아. 그렇다고 일을 제대로 해주는 곳이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 그냥 바꾸도록 하자. 해주는 일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친절하고 일을 잘하는 담당자가 있는 세무회계 사무실이 좋다. 담당자에 따라 세무회계 사무실을 옮기는 경우도 있어. P. 중소기업은 격리 혼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은 전체 인원이 적어서 격리가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제대로 일을 배울 수는 없지. 중구난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 일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고민을 토로하고 싶다면 중소기업 격리들의 모임, 스터디 모임 같은 거에 나가보고 업무가 어렵다면 교육을 받는 것을 추천해. Q. 청소나 설거지까지 격리라고 나만 시키는데 이것까지 격리가 해야 해? 점점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격리가 하는 회사도 있지.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하면 모를까 꼭 격리만 하라고 시키는 데도 많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하는데 건의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그냥 다른 회사를 가자. 그런 회사는 연봉도 적게 줄 게 분명하고 미래도 안 보이니까 말이야. 그래? 진짜 나 퇴사하고 싶어. 충동적으로 하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충분히 생각하고 이직을 준비한 다음 퇴사하자. 직장이 동물원이라면 하지만 밖은 야생 그 자체. 하지만 용기 있는 자가 좋은 직장을 쟁취한다. S. 이직할 때 제일 보는 것이 뭐야? 이것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연봉과 위치를 본다. 현재 직장에 직급이 불만 있는 사람이라면 직급을 올려가는 것만 보는 경우도 있고 업무가 너무 힘들어서 이직하는 사람이라면 업무 강도를 보지. 야근 안 하는 회사라든지 말이야.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 달라서 다양해. T. 중소기업 격리로 언제까지 일할 수 있어? 처음에는 격리 업무가 쉬워 보여 쉽게 도전하지만 하면 할수록 어려워져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또 일이 너무 계속 반복적이라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람도 많지. 그리고 부당한 대우, 무시를 계속 받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 이 모든 것을 견뎌낸 자만이 정년 퇴직까지 일할 수 있어. 나도 힘들어서 다른 일 하려고 알아본 적이 많아. 하지만 결국 하던 일이라 돌아왔지. U. 중소기업 격리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어? 격리는 머리를 쓰는 직업이야.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꼭 찾아. 안 그러면 나중에 온갖 질병을 얻을 수 있다. 정말 골병 들어. 젊다고 몸 갈아서 일하지 마라. 돈 모은 거 다 병원비로 나간다. 쉴 줄도 알아야 하고 쉴 땐 쉬어야 해. 너무 쉬는 게 문제긴 하지만. V. 대표가 절세를 하라고 했는데 절세해야 일을 잘하는 건가? 대표는 평소에 내던 세금을 줄여주면 좋아하겠지.
하지만 평소에 제대로만 했다면 절세라고 해봤자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어. 진짜 절세를 원한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라. 근데 절세하는 것보다 꾸준한 사람이 일을 잘한다. 무엇을 하던 숫자가 틀리는 일이 적고 아예 없을 순 없지,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 회사 안살림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 그때 경리가 일을 잘하는 거다. 이게 티가 안 나서 그렇지. 그래서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얘기하다 보니 너무 슬프네. 너희들은 너희가 고생하는 거 내가 알아줄게. W. 진짜 일을 잘하는지 어떻게 알아? 같은 격리 경력자들은 장부만 봐도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만 엑셀 파일만 봐도 알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래서 대표나 임원이 안살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해. 모른다고 뭐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말고 교육이라도 받아서. 그냥 믿고 맡기는 것 절대 안 된다. 그렇다고 너무 의심해도 안 되겠지. 사사건건 의심하면 거기에 버틸 직원이 없을 테니까 말이야. 그리고 가족을 고용해서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들리는 경우도 많다. X.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는데 세무회계 사무실로 이직하는 거 어때? 만약 지금 더존이나 세무사랑으로 자체 기장을 하고 있고 결산까지 할 줄 안다면 괜찮다. 하지만 세무조정 같은 거는 더 공부해야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비추천한다. 처음부터 세무회계 사무실에 가서 나는 회계 전문가, 세무 전문가가 될 거다 하면 추천.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이직하는 것은 그닥. 또 반대로 세무회계 사무실 다니다가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것도 일 겁나 잘할 것 같은데 막상 하면 회계 세무만 하려고 하고 다른 일은 못해서 다시 배워야 하는 경우가 많다. Y. 그럼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건 어때? 할 수 있다면 도전해봐. 여러 업무를 다 했던 중소기업 격리보다 더 업무의 범위는 좁아질 거야. 대신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지? 뭐 연봉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럼 격리TV에서는 중소기업 격리를 위해서 뭘 해줘? 격리 업무 개인과외와 그룹과외를 하지. 개인과외는 1대1 맞춤으로 실제 업무를 가져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많고 그룹과외는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어. 가끔 무료나 유료로 특강도 해. 유튜브에서도 교육 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지. 멤버십을 가입해야만 볼 수 있는 영상도 있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채널을 구독하면 그 교육 영상에서 사용한 수업 자료,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어. 엑셀 양식은 개별로 구매할 수도 있고. 또 중소기업 격리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어. 거기서 가끔 스터디 모임도 하지.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컨설팅도 하고 격리 업무 대행도 하고 있어. 신청 및 문의는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면 돼. 더보기에도 메일 주소가 나와 있으니 참고하고. 이상 격리TV 하나란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